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친구 중에 60대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70대에 더 건강해진 분이 계신가요? 놀랍게도 60세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운동하지 않는 50대보다 더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로 사실일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한 분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후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운동 루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운동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젊을 때 안 했던 운동을 지금 시작해도 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웃 어르신께서도 작년까지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68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40대인 아들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60세가 넘으면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60대, 70대 분들을 보면 정말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훨씬 건강하고 활동적이시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에는 운동 능력이 대략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을 지속하면 그 감소의 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에도 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60대부터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 흉부외과 김원곤 교수님은 50대 중반에 근육 운동을 시작하여 60대 몸짱으로 유명해지셨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심혈관계 질병은 체중,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 수준에 머물게 꾸준히 관리하면 막을 수 있고 근골격계 질환은 계단 오르기, 스쿼트 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반이면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60대는 정말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라는 표현이죠.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여가 소비를 즐기며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5, 60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제 동료 한 분은 65세에 은퇴하신 후 처음으로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탁구 동호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공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꾸준히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탁구를 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니어 소비 시장이 2030년까지 16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활발하고 건강한 세대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더 이상 60대를 고령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기대 수명도 건강 수명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니어층이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우리 몸은 노화하면서 에너지 소비량과 기초대사량이 감소해 근육이 줄어듭니다. 대개 60대부터 30%씩 줄어들며 80대부터는 50%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가장 빨리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것을 방치하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께서도 60대 중반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허벅지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때부터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계단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많이 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관절의 유연성과 골밀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과 같은 정형외과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데 고강도 운동은 뼈 문제를 악화시켜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하던 방식으로 운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수면 패턴의 변화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잠은 8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경우 매일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은 매일 7시간 잠을 자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더 높다고 해요. 사회적 고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로움은 정말 위험한 감정이에요. 사회적 고립이 인지 저하, 우울증, 면역체계 약화,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에서 밝혀졌거든요. 2018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 심혈관 관련 질환 위험을 2배로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남성이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집에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동 루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홈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니어분들도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어요. 시니어는 고강도 운동을 피하고 저강도나 중강도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강도는 개인의 1분 내 최대 심장 박동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최대 심장 박동수의 4060% 수준이면 저강도 운동에 해당하고 이는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중강도는 최대 심장 박동수의 60에서 70%이며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숨차거나 이마에 땀이 조금 나는 상태를 말해요. 제일 좋은 시작은 제자리 걷기입니다. 거실에서 팔과 다리를 크게 뻗어 올리면서 제자리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똑바로 선 다음 팔과 다리를 크게 뻗어 올리면서 제자리에서 걷는 건데 이때 무릎을 가능한 한 높이 올리시는 것이 좋아요.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골반 돌리기 같은 관절 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정확한 자세로 집중해서 하시면 효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어요. 특히 복식 호흡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목 돌리기는 천천히 좌우로 5번씩, 어깨 돌리기는 앞뒤로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의자를 이용한 운동도 추천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는 스쿼트도 좋은 운동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도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상체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는 김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30분씩 거실에서 이런 운동을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30분이 금방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을 더 깊게 주무시게 되었고 소화도 훨씬 잘 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해결책,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운동 빈도와 강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 횟수와 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의학회 운동 검사 및 처방 가이드라인에서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2일 이상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산소성 운동은 중강도로 한다면 한 번당 30에서 60분씩, 일주일에 5일 고강도로 한다면 20에서 60분씩 일주일에 3회 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매일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너무 무리한 운동 계속하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모든 종류의 산소를 이야기하는데 평상시에는 활성산소가 체내 분자들을 공격하기에 앞서 인체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선제적으로 반응을 해 큰 피해가 없도록 방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 이런 방어 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세대 보건대 연구팀이 지난 2002년부터 1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국내 25만 7,854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34차례 땀 흘려 운동한 사람은 한 번도 운동하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예방 효과가 13%, 고혈압 예방 효과는 14%, 뇌졸중은 17%, 심근경색은 21%더 높았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매일 운동한 그룹보다 주 34회 운동한 그룹의 효과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권사님께서는 처음에 매일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후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주 3회로 줄이셨더니 오히려 더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2년째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혈압약도 줄이고 당뇨 수치도 많이 개선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30분씩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시거나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휴식일이라고 해서 완전히 누워만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벼운 활동은 오히려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는 날에는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처음 5분은 가벼운 스트레칭, 그 다음 20분은 본 운동, 마지막 5분은 정리 운동으로 말이에요. 본 운동에는 제자리 걷기,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그리고 간단한 아령 운동 등을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처음 12개월 동안은 주 2회로 운동을 시작한 다음 준비가 됐다고 느낄 때 운동 횟수를 주 3회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36개월간 꾸준히 운동한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4일 기준의 운동 방식도 고려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해결책, 안전한 운동법과 부상 예방 전략.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한 운동법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성호르몬 분비와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과 체력 유연성이 떨어져 무리하게 운동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시니어층은 이미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욕을 앞세우기보다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즐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운동 전에는 반드시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소 어깨, 허리, 무릎, 팔꿈치, 손목, 발목 등에 통증이 있다면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어요. 운동 전 반드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운동 전 준비 운동, 운동 후 정리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체육 동호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요 종목은 골프, 그라운드 골프가 39.7%, 탁구가 14.1%, 배드민턴이 13.2%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운동들을 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골프의 경우 어깨는 평소 같은 자세만 취해도 근육이 긴장하고 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골프 스윙을 하면 어깨 부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풀스윙 대신 3쿼터 스윙으로 부드럽게 쳐서 몸에 오는 무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퍼팅 연습으로 비거리에 대한 핸디캡을 만회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능하면 전동카를 타지 말고 홀과 홀 사이에는 보행을 하는 것이 근육 혹은 관절에 워밍업을 해주기 때문에 손상받을 위험성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70세에 골프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처럼 풀스윙을 하려고 하셨는데 어깨에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에는 3쿼터 스윙으로 부드럽게 치시고 홀과 홀 사이에는 꼭 걸어 다니신다고 해요. 비거리는 조금 줄었지만 부상 없이 꾸준히 즐기고 계시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골프는 비거리가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탁구의 경우에는 주로 상체를 쓰는 운동이니만큼 상체 부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어깨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이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는 경우 날아오는 공을 향해 팔을 크게 휘두르면 어깨 힘줄에 무리가 가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운동 전에 어깨와 팔을 충분히 풀어주고 운동 시간을 적당하게 지키며 정확한 자세를 구사하는 것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체내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높습니다. 노인이 특히 탈수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탈수는 신장 및 비뇨기 문제, 열사병, 저혈량 쇼크,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운동 중에도 갈증을 느끼시면 바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이니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해결책,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건강관리. 네 번째로 요즘 시니어 분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헬스, 메모핏 등 건강관리 앱을 잘 활용한다면 지속해서 운동량을 측정하고 건강관리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19년 대비 2021년 5060 세대의 온라인 소비는 50대가 110%, 60대가 14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니까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건강 앱만 잘 활용해도 걸음수, 운동시간, 심박수, 수면 패턴 같은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께 한 번만 도움을 요청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아니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특히 메모핏 시니어 헬스케어 앱 같은 경우에는 목적별 운동 방법을 제공하고 치매 예방 인지훈련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을 결합한 다양한 신체 동작을 따라하며 두뇌 훈련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에서 공개한 AI 헬스케어 로봇 733 같은 제품은 시니어 친화적 설계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스스로 앉았다 일어서며 사용자의 승하차를 돕는 스탠딩 기술은 시니어들의 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해요.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어머님께서는 70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걸음수를 확인하시고 가족들과 공유하고 계세요.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앱에서 축하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루 3,000보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 8,000보씩 걸으신답니다. 웨어러블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밴드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심박수, 수면 패턴, 스트레스 레벨까지 자동으로 측정해주니까 건강관리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운동 강의도 활용해보세요. 유튜브에는 시니어 전용 운동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집에서 혼자 따라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강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 강사들이 안전한 동작들을 알려주니까 믿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함께하는 운동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혼자서만 운동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적 고립이 인지 저하, 우울증, 면역체계 약화,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에서 밝혀졌거든요. 2018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 심혈관 관련 질환 위험을 2배로 높일 수 있다고 해요. 60대 이상 노년층이 체육 동호회에 가입하는 주된 가입 이유로는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이 좋고 지속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함께 운동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격려도 하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운동하다 보면 서로 격려도 하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거든요. 요가, 태극권, 게이트볼, 실버 체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모두 시니어분들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에요. 저희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시니어 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정말 좋은 친구가 되셨어요. 운동 후에는 함께 차도 마시고 안부도 묻고 하시니까 운동 효과와 함께 사회적 관계도 넓혀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계시죠. 그분들 말씀으로는 운동하러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 만나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움에 대한 수용성도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탐색하며 하나하나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는 것이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이거든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데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아요. 그룹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혼자 운동할 때는 무리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함께하면 서로 확인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특히 전문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올바른 운동법을 배우실 수 있고 개인별 체력에 맞는 조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면 될까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목을 좌우로 5번씩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깨를 앞뒤로 5번씩 크게 돌려보시고요. 손목과 발목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번씩 돌려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은 TV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부터는 매일 아침 10분씩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기상 직후보다는 아침 식사 1시간 후 정도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10분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물병에 표시를 해두시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시면 깜빡하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한 달 후에는 운동 시간을 20분으로 늘리시고 의자 스쿼트나 벽 팔굽혀 펴기 같은 근력 운동도 추가해보세요.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는 처음에 5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2달 후에는 주 3회 정기적인 운동 스케줄을 만들어 보세요. 월, 수, 금요일을 운동하는 날로 정하시고 화, 목, 토, 일요일은 휴식이나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하는 날에는 30분 정도 할애하시고 5분 준비 운동, 20분 본 운동, 5분 정리 운동으로 구성하세요. 3개월 후에는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더 체계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6개월 후에는 본격적인 건강 점검을 받아보세요. 운동 전 후에 체력 변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비교해 보시면 운동의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동 강도나 종목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도 이 시점에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정도 운동 습관이 잡힌 후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시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켜야 할 건강 원칙들. 장기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도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평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잠은 8시간 이상 자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수면이 운동 효과를 높이고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60대의 경우 매일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은 매일 7시간 잠을 자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수면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니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셋째,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3번씩 30분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운동 중 입은 부상이 가볍더라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영양 관리도 함께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두뇌 활용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뇌도 노화하고 이로 인해 인지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도 노인의 인지 저하와 치매 발병을 늦춘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으니까 운동과 함께 두뇌 활동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만병의 근원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금연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미 흡연한 지 오래되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60세에 금연을 하더라도 건강은 충분히 개선됩니다. 운동과 금연을 함께 하시면 폐기능 개선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요. 희망적인 미래와 성공 사례들. 여러분,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재의 시니어 세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자기 개발과 여가 활동에 적극적이며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요. 시니어 소비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외모, 여가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지는데 대형 백화점의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객의 명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고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시니어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65세에 운동을 시작하셔서 지금 75세인데 50대인 아들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하시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활동도 하시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운동을 시작한 후로 병원 갈 일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죠. 또 다른 분은 70세에 처음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지역 탁구 대회에서 실버부 우승까지 하셨어요. 처음에는 라켓 잡는 것도 어색하셨는데 꾸준히 연습하신 결과 2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루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을 위해 동호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60대, 70대가 되어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최근에는 시니어 전용 피트니스 센터나 운동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시니어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전문 트레이너들도 시니어 운동 지도법을 별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니어 시장은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전망입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등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마무리와 실천 동력. 시니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시고 주 3회 적정량을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운동하시고 가능하면 디지털 도구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기억하세요. 60대는 새로운 출발점이고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므로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량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운동 능력이 좋은 5060대에 체력을 키워 70대로 진입해야 질병 내구력이 커져 건강 장수로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시니어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